모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특히 이제 어떤 성장을 우리는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본법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우리 재경무 장관께서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동시장의 이 불평등 구조의 문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보게 되는 통계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입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53.2%밖에 안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추세입니다. 추세가 5년 전에 54.3%에서 53.2%로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OECD에서 나온 이제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남녀 간 임금 격차인데 표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남자의 중위소득과 여성의 중위소득을 그 차이를 가지고 남성의 중위소득을 나눴을 때 우리나라는 약 29% 차이를 나는 걸로 나옵니다. 38개국 중에서 가장 그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 저임금 비정규직 이 고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성 비정규직은 보니까 2015년에 그 임금 격차가 여성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2%였는데 지금 2025년에서 47%로 상승을 하고요. 24년에 저임금 노동자의 70%가 여성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 격차의 중요한 부분을 여성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고용 형태별,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단순 비교를 해보면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하면은 61% 수준, 중소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했을 때 70.5% 수준인데요.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그 표를 보면 오른쪽 표에 보면은 밑으로 이렇게 쭉 표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서 나머지 부분들의 임금 수준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더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차피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경제부총리께서 만약에 불평등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주관 부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총론적으로.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 임금 격차 이런 부분은 아마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복합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능력, 생산성이라면은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의원님 말씀하신 건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사실은 그 비정규직 같으면 조금은 더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단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데 한국은 또 문화가 정규직은 또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조금 적게 하는 이런 또 문화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하여튼 그동안의 어떤 이런 문화가
뭐 바람직하다면은 지속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또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서 생산성에 따른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예. 반영이 적극적으로 돼야 특별히 정부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정책에 좀 역점을 둬야 되는 네.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국가적 여기서 이제 맞습니다.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면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공지출은 우리는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계산처 장관님, 저 표를 보면은 OECD 평균이 0.11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GDP 대비입니다. 0.11인데 우리는 0.07%, 32개국 중에서 20위로 나옵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공재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거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게 이제 일자리에 예를 들어서 그 창출 또는 노동시장 안전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통계이겠죠. 그렇죠. 예, 뭐 실업급여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으로서는 하여튼 이 양극화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중 구조로 인해서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는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세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정과제 67번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 93번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그다음에 97번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도의 도입,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중소벤처부에서 나오셨나요? 장관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검토해 보신 적이 있죠? 네, 지금 성과 공유제 형태로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뭐 다양한 방법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발표를 할 건가요, 그럼? 예,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좀 의원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력이익 공유제, 뭐 성과 공유제, 예. 여하튼 신속하게 저는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이것도 제일 중요한 과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기본적인 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동일가치 동일노동임금과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된 그런 뭐 교섭 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묶어서 저희가 연내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주관상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성평등 가족부에서 하는 거. 예. 이거는 성평등뿐만 아니라 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같이 거기에만 협업해서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도는 영국, 덴마크 이런 쪽에서 시행하고 나서 임금 격차 해소하는데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19%, 그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13%의 격차 해소를 하는데 성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협력이익 공유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하는 것, 그리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이거는 신속하게 정부가 추진해서 올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 대한민국의 이 불평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부 정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그런 아젠다가 잘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올해 경제부 총리께서 한번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마지막으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불평등이 대중소, 수도권, 지방, 남녀 또 뭐 하여튼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또 빈부격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그 성장을 떠나가지고 존속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또는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두고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범부처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